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P 압축력은 1000kN, 그 다음에 등분포화중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40kN 미터. 그 다음에 단면은 300에 305, 15, 15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 300이라는 것은 높이죠, 총 높이. 요게 300이란 얘기고, 요게 305고, 그 다음에 요게 15, 그 다음에 여기가 15, 요게 15라는 얘기.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SM520 강제를 써서 안전성 검토를 해라. 응력 검토를 하란 얘기죠. 허용 응력 검토를.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일단 보면 지금 얘가 충력도 받고 있고 이러한 등분포화중에 의해서 모멘트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재에 대해서. 이 부재가 충력과 모멘트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건 보기둥이고 보기둥을 검토하는 식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단면을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A는 134.8cm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D는 그 자중에 대한 등분포화중이에요. 자중에 대한 등분포화중. 이거는 1.06 kNm입니다. 자중에 대한 등분포화중이기 때문에 이게 세로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중이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는 IX는 21500 cm 내제곱, 그 다음에 IY는 7100 cm 내제곱, 그 다음에 단면 2차 반경, 회전 반경이라고 하면 되네요. 회전 반경. X는 12.6, RY는 7.26, 그 다음에 단면 계수는 SX는 1440, 그 다음에 SY는 466,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단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허용력에 대한 것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용력. 자, 첫 번째 구할 거는 허용 축방향 압축력을 계산을 해볼게요. 허용 축방향 압축력.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FCA를 구하는 거죠. FCA. 먼저 람다 x를 계산을 해볼까요? 람다 x는 rx분의 l이죠. 그리고 rx는 12.6이고
L은 아까 5m니까 500cm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39.7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람다 y는 ry분의 l이 되니까 이거는 7.26분의 500이 돼서 68.9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람다 x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좌굴이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y축 중심으로 좌굴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y축이 약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y는 68.9인데 요게 범위가 15.2라고 그 표에서 보면 15.2라고 그 다음에 75.5 사이에 있기 때문에 FCA는 215 빼기 1.55 람다 y에 마이너스 15.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1.6MPa이 나오고요. 네, 요거는 일단은 요게 허용력인데 축력에 의한 응력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 FC를 계산을 해볼게요. FC는 요거는 이제 축력에 의한 응력이죠. A분의 P죠. 그러니까 A가 134.8 곱하기 이게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10의 제곱을 해줘야 되고 P는 1000인데 요 10의 세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74.2MPa이 나옵니다. 일단은 축력만 고려를 해봤을 때는 허용력이 더 크죠. 이거 이제 확인만 해본 거고, 그 다음에 FC를 이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식 있죠? 요 식은 표 4의 3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 4의 3.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일단은 FCA는 이렇게 계산이 됐죠. FCA 계산됐고 FC 계산됐고 이번에는 허용 휨 압축응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허용 휨 압축응력 일단 B분의 L을 계산을 해보면 B분의 L B는 305죠. 압축축 플랜지의 폭이니까. 그 다음에 L은 5000mm, 5m니까 5000mm. 그래서 16.4가 나옵니다. 일단 계산을 해놨고요. 어떤 식을 적용을 해야 될지 검토하기 위해서 AC분의 AW를 계산을 해볼까요? AC분의 AW를 계산을 해보면 AC는 압축 플랜지 단면적이죠. 305 곱하기 15가 되고 그 다음에 AW는 웹의 단면적이잖아요. 그래서 300 빼기 15 곱하기 2니까 30 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4575분의 4050이 돼요. 그러면 0.885가 돼서 2보다 작습니다. 2보다 작으니까 표 5의 1에서 이게 2보다 작은 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께는 40mm보다
작다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FBA는 215 빼기 4.69 B분의 L에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156.0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표 5의 1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3은 허용 전달 능력, 허용 전달 능력. 요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 표에서부터 찾으면 VA는 150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응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번 응력 검토. 첫 번째는 휘응력 검토. 자, 모멘트 맥스는 얼마죠? 8분의 WL제곱에서 8분의 W는 40 더하기 이제 자중에 대한 거죠. 자중에 대한 게 포함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5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128.3 kN 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응력을 계산을 휘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S분의 Mmax 하면 되겠죠. S분의 Mmax. 그럼 S가 X축에 대한 SX죠. 그게 1440 곱하기 11세제곱 밀리미터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128.3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주면 89.1 메가파스칼이 돼서 요게 앞에서 구한 휘응력 FBA 허용 휘응력인 156 그죠? 156보다 작네요. 그죠? 그러니까 휘응력이 실질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 발생하는 응력이 허용 응력보다 작으니까 OK죠. 그죠? 일단 OK예요. 힘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을 때 보는 겁니다. 힘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능력만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전달 능력만. 자, 3.2 전달 능력 검토. 자, 전단력 V는 2분의 WL이죠. 그죠? WL인데, 이게 이제 외부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중에 대한 게 있으니까, 플러스 해주고 하면, 이게 102.7 kN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V를 구해야 되잖아요. V. 작용하고 있는 V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IT분의 VQ잖아요. 그죠? 그러면 I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I는 21500 곱하기 10의 4승 밀리미터로 바꿔서 4승 그 다음에 T는 15가 되고 V는 102.7 곱하기 10의 세제곱인데 Q가 아직 안 나왔죠. Q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Q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은 그림을 잘 그려놔야 Q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자, 높이는 300이고 폭은 305고 두께는 다 15고 가 되고 Q는 중립축에 대한 요 단면적 T형, 그죠? 요 단면적의 단면 1차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에서 15 빼니까 135. 예, 요거를 염두에 두고 Q를 계산을 해보면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위 플랜지에 대한 게 305 곱하기 15에다가 도심까지의 거리가 150 빼기 2분의 15가 되는 거죠. 예. 더하기 이제 요 밑에 부분 면적은 135 곱하기 15고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는 2분의 135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788625 788625 mm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788625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25.1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25.1 메가파스칼이 돼서 VA가 아까 150이라고 했죠? 150. VA가 150. 예. 150보다 작으니까 전달 응력 검토는 이제 O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응력 검토를 했을 때. 근데 남은 게 있죠. 이제 보기 중에서는 힘과 충력을 같이 고려했을 때의 응력 검토가, 조합 응력에 대한 검토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 응력에 의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합 응력에 의한 좌굴 검토. 자, FC는 A분의 P인데, 아까 이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 74.2가 나왔어요. 74.2 파스칼. 그 다음에 FEA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FEA는 FE는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람다 x를 써야 될까요? 람다 y를 써야 될까요? 이때는 람다 x를 써줍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면서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이러한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요 처짐은 X축 중심의 힘에 의한 처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오일러 하중에 들어가는 요 람다의 성분은 그 내부 하중, 그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의 방향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FE가 되는 거고, 이게 A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1.7이 하나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 곱하기 람다 x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1.7 람다 x 제곱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2는 얼마냐면은 2.1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2.1 곱하기 10의 5승.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 있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게 람다 x 제곱분의 1.219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숫자가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책에 있는 것처럼 람다 x 제곱분의 1.2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써요. 이걸 써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39.7 제곱분의 1.2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이게 76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합응력을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성분들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식을 한번 써보면 FC, FCA 플러스 FBA 1 빼기 FEA분의 FC 그 다음에 FB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계산한 거를 그냥 하나씩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FCA는 앞에서 131.6 나왔고 74.2가 FC고 더하기 FBA는 156으로 계산되었고 1 빼기 761. FEA가 761이니까 그 다음에 FC가 74.2 네, 89.1이 됩니다. FP가 그러면 요게 0.56 나오고 요게 0.63이 돼서 이게 1.19가 돼요. 그러면 1보다 크죠. 그럼 요거는 NG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휜만 따로 해서 검토해도 OK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압축만 따로 검토해도 OK가 됐는데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NG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검토해서 OK 된다고 해서 꼭 OK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 이러한 조합응력 검토까지 해줘야 해서 OK가 돼야 OK가 되는 것이다. 요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과제는 이러한 박스 단면이죠. 박스 단면에 대해서 PM 상관도를 그리고 0.5 PA일 때, 그러니까 허용 충력의 2분의 1일 때 M 값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SM 490 강제를 사용하고 유효 자굴 길이 개수는 6m다. 예. 6m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그 풀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걸 따라가지고 그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서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PM 상관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그리라는 얘기예요. 한쪽은 이제 M이 되는 거고 한쪽은
P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충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선인 거는 분명해요. 직선이고 직선인데 그 PA, MA에 대한 상관도기 때문에 여기가 PA가 나오고 여기가 MA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기본적인 상관도는 요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2.5m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요 PA랑 PMA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앞에 예제를 잘 찾아보면은 PA하고 MA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려지면 이런 그 직선을 그릴 수 있고, 뭐 구체적인 값은 모르지만 이러한 점선도 일단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여기가 이제 PA가 0.5, 2분의 1 PA일 때는 그 2차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도 뭐가 돼야겠어요? 2분의 1 MA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이 점선이 실제로는 그 2차 모멘트를 고려한 거니까 실제로는 2분의 1 MA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만큼. 요 M이 얼마냐? 요걸 찾는 거예요. 예. 약간 뭐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단면 계산을 하시고요. 단면 계산. 단면 계산이 뭐냐면 A도 찾고 I도 계산하고 R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람다도 다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PA를 계산을 하는데 PA를 계산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CA를 알아야 돼요. CA. 근데 FCA는 어떻게 찾아요? 충력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식이 있죠?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4장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FCA는 FCAG 곱하기 FCA5분의 FCAL. 예. 이렇게 되는데, 요 FCA를 계산할 때는 양연지지판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유돌출판은 없죠, 그죠? 양연지지판만. 에 대해서 고려하면 FCAL이 나오고, 요건 최대값이고, FCAG는 표 4의 3에서 계산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FPA를 계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FCA에다가 뭘 곱하면? 단면적을 곱하면 PA가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죠. PA. MA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MA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일단 SM400식 강제의 허용 휘묵력은 FBA는 얼마냐면 190입니다. 예. 이때는 뭘 고려하지 않냐면은 이 박스 단면일 때 그 횡지지가 충분한 경우나 아니면 이 박스 단면인 경우에는 횡배틈을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FBA는 바로 190이 나오고 여기에다 뭘 곱하면 MA는 FBA에다가 단면계수 S를 곱하면 MA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해결이 됐죠? MA도. 그러면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조합된 곡선, 조합된 상태에서 2분의 1 PA가 작용을 할 때 얼마만큼의 모멘트가 작용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모멘트를 걸 수 있는지, 작용시킬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데, 4번. 4번은 2분의 1 PA일 때,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 모멘트 값은 얼마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FEA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예제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식을 뭘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때는 식을 FCA 플러스 FBA 1 마이너스 FEA FC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알아요. 요것도 알고 FC는 얼마예요? FC는 2분의 1 PA를 A로 나눈 거죠. 그죠? 그게 FC예요. 결국은 FCA의 반이에요. FCA의 반.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알고 그 다음에 요거 알고 요거 계산했고 그 다음에 FBA도 알죠? 그럼 뭘 몰라요? 얘를 모르는 거죠. 얘 FB 얘만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MA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FB를 알면 MA를 알 수 있죠. 뭐 하나만 곱하면 MA를 알 수가 있습니다. MA가 아니죠. 요거 M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수했네요. M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휘묵력, 실제 작용하고 있는 휘묵력을 알면 휘묵력에다가 뭐만 곱하면 작용할 수 있는 모멘트 M이 나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찾은 M이 바로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과정을 잘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보시면 자연스럽게 M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